부부 갈등의 해결. 부부 갈등의 해결. 우리나라 이혼율은 아마 세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혼율이 우리나라가 급등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고 전통적 가치관에서 개인적 가치관으로 변하고 있으며 개인의 갈등 조정 능력이 저하되어 있다. 그리고 핵가족에서 정서적 지지를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의존하고 상호작용이 강렬해짐에 따라서 이혼율이 급등하는 이유가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그런 면에 아직도 남자란 남편은 가부장적인 남편, 그러니까 평등을 외치는 아내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지요. 기댈 곳은 당신인데 근데 여성은 가정에서의 정서적 교류를 기대하고 부부 위주를 바라고 가족 위주를 바라는데 남성은 일과 직장이 우선이고 부모 세대에 대한 책임감으로 효도를 앞세우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있다. 부부 갈등의 조정이 필요한 이유, 대부분 정상적인 부부들이 이혼합니다. 그러니까 조정의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는 얘기죠. 정상적인 갈등을 큰 문제로 인식을 함으로써 이혼이 되고 부부 갈등이 돼서 이혼을 하는데 상담과 치료를 통해서 조정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갈등 해결 능력이 없어요. 부재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문적 조정과 교육을 통해서 부부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다, 가능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오랜 시간이 지나도 대부분의 부부들은 결혼 초년생이지요. 대화의 기술과 갈등 해결 능력을 갖추지 못했어요. 부재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부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서로 다른 욕구로 인해 생기는 긴장 관계를 말하는데 두 사람 사이에는 불가피하게 갈등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관건인데 보통 충돌하고 공격하고 극단화가 됨으로써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한다든지 또는 갈등을 회피하거나 또는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 이런 것들로 나누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갈등은 대결이 아니라 발전의 계기로 만들어야 되겠고 갈등의 긍정적 결과는 바로 새로운 부부 문화가 탄생되는 것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사랑하다가 다르기 때문에 싸운다. 상대방의 자신과 다른 점에 끌려서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결혼 후에는 차이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갈등 해결의 첫걸음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녀가 만나 부부가 되면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이고 요구를 하고 공격을 하고 그러다 보면 나를 중심으로 된 하나로만 생각하니까 이해하고 수용이 부족해지고 너와 나 둘로 구성된 하나를 만드는 것이 바로 부부가 남녀가 만나서 해결할 일이 되겠습니다. 부부 갈등을 해결하려면 첫 번째로 차이를 서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차이를 인정하고 상대를 수용할 수 있는 아량이 있어야 되겠고 차이점에 대해 최소한의 변화만을 요구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요구를 하고
갈등 악화 요인이 바로 분노를 최소화하고 갈등 완화 요인 공감을 극대화하면 부부 갈등을 해결할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이점의 이해와 수용,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의 이해와 수용. 남녀의 차이는 첫째, 언어의 차이가 있고 정서 교류의 차이가 있고 친밀감의 차이가 있고 가족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 개인 차이로 성격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개인에 따라 남녀 차이가 뒤바뀔 수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남녀 차이는 언어의 차이. 언어의 차이를 첫 번째 살펴보면 여성의 언어는 정서 교류가 주된 목적으로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이고 목적 지향적이지 않아요. 에너지 소요가 적다. 재미가 동반된다. 그래서 여성들은 수다를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는 언어가, 남성의 언어는 사실 전달에만 목적을 두고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 말을 집중적인 에너지 소요가 필요하고 장기간 오랫동안 집중이 불가능한 것이 남자의 언어, 말이다. 재미보다는 긴장이 동반돼요.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은 언어에 있어서 서로 차이가 있다. 남성은 특정 기간에 집중하는 반면에 즉 연애 기간에 중에는 무한하게 정말로 상대를 허용하고 과도한 애정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합니다. 그리고 과대적, 너무 크게 또 자기 과시적이야. 막 꽃다발도 사자주고. 그런데 여성은 지속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연애기간의 애정이 결혼 후에도 쫙 연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남자하고는 다르잖아요. 즉 현실적이에요. 이렇게 남녀 차이에도 정서 교류의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들은 남성만의 만나는 과정에서의 집중도를 이해하기 힘들고 남성들은 부부가 된 후에 같이 있고자 하는 여성들의 상태를 이해하지 못한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갈등이 더 심하게 되는 것이죠. 또 친밀감의 차이가 있어요. 다가가려는 여자와 도망가려는 남자. 친밀감은 행복한 가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되겠고 한국 남자들은 친밀감의 표현이 부족해. 사랑한다, 좋아한다 이런 말들을 속으로만 하는지 모르지만 표현 안 하고 있다는 친밀감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친밀감 영역에서도 문제점이 있는데 친밀감을 발휘하는 능력이 부족해. 우리 남자들이 정서적 교류가 적다. 부모로부터 친밀감을 받은 경험이 적어. 물론 여자도 그럴 수 있죠. 남자도 그럴 수 있고. 상대의 친밀감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 있어. 저하되어 있어. 친밀감에 대해서 공포를 갖고 받아들일 그릇의 크기가 부족해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또 가족 개념의 차이가 있어요. 남녀에. 남자는 확대 가족, 핵가족을 생각하지 않고 부모, 형제까지 이렇게 확대 가족을 생각하는 반면에 여자는 다 잘라버리고 핵가족 이를 위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친밀감과 독립성의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첫째, 부부는 친밀감의 절충점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남편은 부인과 친밀감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되겠고 부인은 남편에게서 혼자만의 시간을 허용해달라고 하는 것도 좀 절충점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격 차이를 또 보겠습니다. 남자 여자. 강박적 도덕적 성격 대 털털하고 융통성 있는 성격이 있을 수 있고, 생각하는 사고형 인간 대 정서형 인간이 있을 수 있고, 활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활력이 적은 사람도 있어요. 안전형 인간인 사람인 반면에 도전적인 사람도 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성격 차이로 인해서 또 갈등이 일어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해봅니다. 우리 사이엔 분명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그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부부 갈등을 해결할 수가 없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편을 수용하는 것이 갈등 해결의 첫 단계입니다. 상대편을 수용해야 되는 것이죠.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갈등 해결의 첫 단계다. 받아들여야 된다. 이 공격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갈등의 악화 요인이 됩니다. 남성의 공격성은 여성을 무섭게 하고, 여성의 공격성은 남성을 상처받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성, 이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악화 요인의 최소화는 분노를 조절해야 됩니다. 화를 내지 않으며 의사소통을 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분노가 고조될 때 일단 멈춤, 기법을 결혼 초에 서로 약속을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멈춤, 기법을 결혼 초에 약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 했으면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분노를 증폭시키는 법과 조절하는 법. 첫째, 상대의 인격을 비난하면 안 되겠죠. 비난하지 말고 구체적인 문제 행동을 지적해야 되겠습니다. 과거의 일을 모두 끄집어내서 비난하거나 일반화하면 안 됩니다. 당신은 전에도 항상 그래, 이렇게 싸움의 주제를 확대하거나 일반화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분노 조절. 자기 성찰을 해봐야 되겠죠. 나의 화는 과연 정당한가? 왜곡된 해석이 화를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방을 깨끗이 청소하지 않는 아내를 보고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예를 들면 휴일날 외출을 거부하는 남편을 보고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왜곡된 해석을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갈등을 줄이는, 완화시키는 개인 덕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하고 공감 능력을 가지게 되면은 배우자의 마음, 특히 배우자의 아픔을 이해하는 능력을 가져야 되겠고, 그럼으로써 배려를 해서 배우자를 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겠고, 또 유머를 구사하는 능력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와 공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해야 되는 것인데,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못하는 것이구나. 말을 안 하는 남편은 나와의 정서적 교류가 싫어서가 아니라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은 적이 없어서 사랑을 주고받을 줄 모르는 거였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공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공감을 통해서 분노 조절을 해야 되는데, 공격을 받는 경우 상대방도 나로 인한 상처 때문에 공격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공격하는 경우에는
내 공격 때문에 상대도 나 이상으로 상처받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부의 차이는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서로 한 걸음만 가까이 가도 관계는 좋아집니다. 신경정신과에서 배울 수 있는 부부의 기술을 말씀드리면 의사소통 훈련을 가르쳐 줍니다. 배웁니다. 자기주장 훈련을 배웁니다. 친밀감의 표현 능력을 증진시키는 법을 배웁니다. 문제 해결 능력도 배우게 됩니다. 의사소통 훈련은 기술보다 자세가 먼저라는 것을 알고 말할 때는 서로 안정된 상태에서 가능하고 화가 날 때는 대화를 피하는 것이 좋겠다. 대화의 기술을 말씀드리면 첫째,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말하는 기술이 따라야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듣는 기술, 귀로 들어라, 눈으로 들어라, 마음으로 들어라, 입으로 들어라, 이렇게 중요합니다. 듣는 기술이. 말하는 기술을 말씀드리면 구체적으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첫째, 일반화하지 말고 상대방에 대해 규정하지 말고 나의 반응을 이야기하라, 이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부부 화합을 위한 7가지 7대 지켜야 할 규칙, 7대 수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상대를 최대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최소한의 변화만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친밀감과 독립성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분노가 고조되면 일단 멈춰라입니다. 다음에 상대의 인격을 비난하지 말고 구체적인 문제 행동을 지적하라입니다. 그 다음에 싸움의 주제를 확대하거나 일반화하지 말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결혼과 부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결혼 전에는 두 눈을 크게 뜨고 살피고 결혼을 한 후에는 한 눈을 감아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마주보지 말고 한 방향을 바라보아라, 이것 중요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려고 결혼을 하는 것이다 생각을 하십시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